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 수익을 말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질문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구님께서 질문하신 미국 금리 인하 직후 개인들이 가져야 할 포지션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저 포지션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나이는 뭐냐?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 손실이 많이 날 구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손실이 나서 아마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1900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주식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상반기에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800포인트까지 찍고 1850에서 밑꼬리 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돌아보면 기관이 그때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그쪽이 뭐냐? 바닥 시그널이에요. 거기서 기관이 사놨다. 기관이 쉽게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라인에서. 그러면 1900 밑에서는 매수 가담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흔들려요. 근데 이 맥점에 대한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 지수가 왔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 용기가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1900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가져야 할 포지션 1900에 매수,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살짝 밀리더라도 바로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1900 밑에부터는 매수를 가담해보자,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급락장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정도 수량이 매수가 나와줘야 주가 상승 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급에 의한 논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외국인들은 저점에서는 절대 안 사요. 외국인들은 포인트는 뭐냐? 올라갈 때 추세를 만드는 게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수가 빠지면 외국인들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언제 들어오냐? 추세가 완만하게 만들어진 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은 매수 가담을 합니다. 자, 우리 상반기에 코스피 올라갈 때 주구장창 산 게 누구죠? 외국인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2000포인트 위에서 쭉쭉 끌어올렸습니다. 추세 매매는 외국인이에요. 그 추세 저점에는 추세 저점 지금 나는 거는 기관의 장세란 말이에요. 기관이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정해야 될 포지션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1900 밑에서는 일단은 저점이거든요. 저점은 단기 저점은 누가 만드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기관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도 급락이 나올 때도 기관이 이 저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점을 기관이 만들 거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매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줘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은 일단은 주가는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기관이 얼마만큼 사도록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많이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죠? 근데 포지션 자체가 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1900 밑에서는 무조건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환율 많이 올라가잖아요. 절대 안 들어와요. 또 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럭키 세븐님, 럭키 세븐. 자, 코스닥도 상하방에 지지되는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종목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자, 지수 관련주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은 지수 관련주,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큰 것들은 잘 못 가요. 왜? 지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많이 빠지는 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가 돌아설 때는 지수 관련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눈을 키워야 됩니다.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수 관련 종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나는 지수와 무관한 종목을 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금 포지션이 지수 관련주 아니면 개별 종목 이렇게 포지션을 나눠서 대응을 한 게 맞습니다. 지금 떨어질 때는 지수 관련주는 다 떨어져요. 아셨죠? 근데 개별 장세는 개별 종목들은 치고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안 빠지는 종목들이 있죠. 테마가 형성되는 전기차,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죠? 대선 테마. 요거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시세가 다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인트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잡냐? 내 포지션은 그러면 나는 지수 관련 종목이냐 개별 종목이냐 이런 이 부분들을 정확히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쉽게 시장과 무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머리에 딱 잠궈 놓으시면 됩니다. 자, Q&A 3개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 밑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되겠구나. 왜? 1850포인트에서는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또 내 종목이 지수 관련주냐 아니면 개별 종목이냐 이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개별 종목이 강세를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지면 개별 종목들 쉬어갑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매수에 대한 부담을 많이 있는단 말이에요. 왜? 지금같이 코스닥 같은 거 쭉 빠질 때는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락의 폭이 깊을수록 반대 매매가 커지겠죠. 그거 털어내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대응하신다면 이 험한 장송에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잠궈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은 저희가 했던 강의, 오늘은 HTS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트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여기까지 했던 거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난 종목들은 이런 꼴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TS를 잘 다뤄야 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HTS는 무기입니다. 나만의 무기. 전쟁을 할 때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HTS를 못 다룬다라고 하면 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백전백패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신선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익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다뤄야죠? 나의 총을 잘 다뤄야 됩니다. 총은 자본이 아닙니다. 총은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총은 내가 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 항상 얘기했듯이 돈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실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수학 보면 수학의 정석이 있죠. 그럼 주식의 정석은 HTS예요. 그래서 HTS를 잘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긴다면 내가 어느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캔들부터 시작해서 쭉 왔죠. 이평선도 보고, 그 다음에 갭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에 우리가 취해야 될 조건들을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냐? HTS를 잘 다루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은 뭐겠죠? HTS 다 배우면
실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리큘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HTS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HTS는 D사 HTS를 씁니다. D사의 HTS가 자료 조회가 퍼펙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D사의 HT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HTS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HTS는 어느 증권사 HTS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이 나왔고 메인 화면이 이렇게 있죠. 자, 메인 화면이 있으면 여기 보면 종목 제어바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툴바.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툴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 차트로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도 볼 수 있고 단기 손익도 볼 수 있고 주문 체결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본 세팅으로 모든 증권사가 이렇게 툴바라는 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셨죠? 이 툴바는 뭐냐? 내가 작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내가 맞는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모든 증권사의 메인 화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HTS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툴바, 이거를 툴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툴바. 그 다음에 여기는 종목 제어반.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쫙 나오죠. 이렇게. 이건 시세. 여기 코스피 시세, 그 다음에 코스닥 시세,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세팅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야간 선물, 야간 S&P, 그 다음에 야간 나스닥. 야간 나스닥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도 미국의 야간 선물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야간 선물과 야간 쪽에 S&P와 그 다음에 야간 나스닥 선물을 본다면 내일장,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열릴 미국장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S&P 500, 그 다음에 야간 나스닥을 딱 해놓으면 우리나라 미국 시장에 오늘 어떨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를 세팅을 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틱업바라고 그랬죠. 틱업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부분들을 세팅하는 겁니다. 여기는 코스피 나오게,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놨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코스닥 나오게 지수. 그 다음에 여기는 글로벌 증시, 니케이,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홍콩 H지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죠? 여기 뉴스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얘는 환율이 오늘 어떻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요즘 환율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종목들이 가겠어요? 자동차 쪽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쪽,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위아 이런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만들면 야간 선물, 미국 야간 선물을 체크하면 한눈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요 부분은 뭐냐? 감지기라고 그래요. 감지기라가 뭐냐면, 자,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세라는 부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따, HTS 보고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기에 뉴스 감지를 딱 해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검색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종목 시세 감시는 이거 설정을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가 오면 알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알람이 볼록볼록 띵띵띵띵 울리면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감지기를 통해서 설정해 놓으면 좀 더 쉽게 이 매수가격이 왔을 때 주문창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너무 쉽게 이 가격이 지금 와 있구나.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지기입니다. HTS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려고 그런다. 차트를 보려는 이게 뭐냐면 코드 번호라고 합니다. 이쪽 라인에 이렇게 고유의 코드 번호가 있어요. D사 같은 경우는 7400번이 차트를 보는 코드 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쪽 코드 번호. 이렇게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종합지수는 001. 그 다음 코스닥은 201. 이렇게 이 차트 안에다가 이 종목의 번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종합지수를 이렇게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분봉, 주봉
이쪽 차트로 하나, 둘, 세 개 누르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D사의 7400번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차트가 나온다. 그 다음에 002를 누르면 이렇게 종합지수 차트가 나온다. 그 다음에 202를 누르면 코스타 차트가 나옵니다. 지수에 대한 차트를. 이게 뭐다고요? 이렇게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이게 코드 번호. 증권사마다 코드 번호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내 증권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증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질문을 하면 다 가르쳐줘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로 전화해서 차트 보려면 코드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줍니다. 친절하게. 그럼 그 코드를 내가 이렇게 종이다 넣어놓고 이 코드 번호를 집어넣으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증권사 쪽으로 쓰고 계신 증권사 쪽으로 전화하셔서 나 이거 차트 보는데 코드 번호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 번호를 넣으시면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D사의 차트 보는 거는 7400번이 이 코드 번호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였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지수. 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는 게 있죠? 이렇게. 선물은 먼저 선자를 쓰거든요. 주가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차월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거는 끝났죠. 그럼 내년 16년 3월에 대한 차트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일어날 거를 먼저 계약을 하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는 항상 잘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코드 번호는 9400번이라고 합니다. 자, 증권사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로 전화해서 선물 차트 보려고 그러는데 몇 번을 눌러야 되나요?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이 코드 번호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코드 번호를 집어넣으면 이런 차트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쉽죠? 어렵지 않죠? 다만 몰랐을 거예요. 자, 야간 선물은 딱 보여요. 야간 선물은 뭐냐?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6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장이 마감이 됩니다. 야간에 계속 선물이 더 올라가요. 코스피 200 지수 여기 있죠. 자, 오늘 만약에 장이 끝났어요. 우리 장은 6시에 끝나죠. 시간의 단일가까지 시간의 거래는 6시에 끝납니다. 그럼 6시가 딱 되면 이제 야간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건 뭐냐? 내일 장에 큰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선물 먼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마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침에 시가 종합지수의 시가를 예측할 때 정확히 맞아요. 100%는 아니겠죠. 주식은 100%라는 게 없어요. 예측 가능하게 이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야간 선물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딱 인식이 되면 오늘 시장은 아침에 시가는 조금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이렇게 야간 선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0.45 그러면 대략 한 아침에 시가는 마이너스 4%에서 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4포인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포인트에 출발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예측 가능해요. 그게 야간 선물이에요. 야간에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는지를 코드 번호 9431을 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코스피 시장이 이럴 거다라는 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 게 야간 선물 지수라는 얘기예요. 내 증권사가 이게 D사가 아니야. 그럼 바로 전화하세요. 그 증권사에서. 야간 선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코드 번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장 시작하기 전에 야간 선물을 체크해 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맞죠?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이 빠질 거야. 오늘은 대략 아침에 얼마 포인트까지 빠질 거야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죠? 몰랐던 거.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근데 몰랐는데도 숨기는 건 더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노크를 하면 돼요. 아셨죠? 그 숨기는 게 난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라고 숨기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르면 배우면 돼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항상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항상 물어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항상 물어봅니다.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도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 거를 가져오면 이게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물어보세요. 나 이게 궁금한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재밌잖아요.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943이라는 야간 선물을 체크하는 거. 이제 또 아셨잖아요. 자, Q&A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궁금해. 차트가 몰라. 그럼 물어보면 되죠. 이건 뭐냐?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알면 내 거죠. 나이가 적다고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면 부끄러워. 이거는 다 떨쳐버려요. 세상 사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데.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겠죠. 아침에 시작 딱 9시에 딱 시작했어요.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집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타, 그 다음에 선물, 콜옵션, 풋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죠? 오늘의 수급이라고 합니다. 수급.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 얼마를 팔았어? 기관이 얼마에 매수 들어왔어? 이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이 HTS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722 D사의 코드 부분은 722입니다. 그러면 나는 M사를 써. 그냥 K사 거 써. 그러면 전화하면 되죠. 콜센터로 그냥 무조건 전화하세요. 나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하고 기관, 현물, 그다음 선물 집계표를 알라고 그러는데, 코드 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콜센터에서 자세히, 상세히 알려줘요.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그다음 또 하나 뭘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기간. 도대체, 기간 집계를 하면 도대체 외국인들이 상반기 날짜를 주면서 하반기 이렇게 날짜를 세팅해서 6월 30,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그럼 여기다가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면 개인들이 얼마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금통위, 보험, 투신.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반기 나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 하반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기관이 많이 샀구나. 장내,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이제 개인들이 얼마 샀고 요거에 세분화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기관, 개인들 포지션을 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7212라고 합니다. 7212. 이것도 어떻게 해야죠? 내가 D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M사, K사 전화해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콜센터 전화해요. 콜센터 전화해서, 나 누적, 수급 현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다시 얘기했지만, 콜센터 직원이 잘 가르쳐줘요. 네네, 고객님, 이 번호 쳐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딱 집어 넣으면, 우리가 쉽게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쉽죠? 그죠? 항상 이렇게 노크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패턴들을 알 수 있어요. 자, 희한하게 개인들은 빠지면 사는구나. 포인트.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올라갈 때 사는구나. 포인트. 기관은 거래소 바닥일 때만 사는구나. 포인트. 이거를 누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 이렇게. 그죠?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측과 뭐라 그랬죠? 대응이에요. 예측은 사람인지라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대응하면 되죠. 그죠? 예측이 100%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측을 100%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못 봤습니다. 없어요. 신이죠, 신. 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식은. 이런 얘기도 신도 주식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예측을 항상 하되 예측이 빗나가면 대응하면 돼요.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측을 하되 예측이 빗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심플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돼요. 주식 매매할 때는 복잡하면 안 돼요. 아주 간결하고 섬세하고 심플하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때 촉이라 그랬잖아요. 촉. 이 촉이 생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 널뛰기 장세잖아요. 오르락 떨어졌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1년에 한 번씩은 급락이 나오는 장세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측과 대응이 정말 중요하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표를 정확히 머릿속에 넣고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종목. 그래. 난 시장 필요 없어. 그럼 내 종목. 도대체 내 종목이 수급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코드 번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별로, 기관, 외국인들, 개인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법인,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 법인, 기타 외인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별로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내 종목, 내가 살 수 있어요. A라는 여기는 예시가 한올 바이오 파마네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일별로, 개인들의 산수량,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 금융투자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예?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하얀색으로 떠 있는 거는 안 산 거죠. 손을 안 댄 겁니다. 이렇게. 하얀 거는 손을 안 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사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많이 들어왔네?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종목의 수급을 어떻게 보지? 그동안 몰랐다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이거는 D사예요, D사. D사인데 7254라는 코드 번호를 씁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M사, K사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콜센터로 전화하는 거죠. 내 종목, 이게 이 수급을 보려고 그러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이 코드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7254를 딱 치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수급을 시청자 여러분이 앉아서 내 컴퓨터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보면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 수급이 어떻지, 누가 사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몰랐을 거예요.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꼭 활용을 하세요. 아셨죠? 자, HTS를 잘 다뤄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전쟁에 이기지 않아요. 다만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총은 HTS다. 왜?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은 뭐예요?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이 돼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나의 머릿속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예측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마이닝이 안 됐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발 한 번씩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대체 지금 많이 사는 종목이 뭐냐?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이 뭐냐? 기관이 계속 사는 종목이 뭐냐? 그러면 연속 순매수. 얘 같은 경우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자료니까 좀 참조만 하세요. 자, 45일 동안 이마트를 기관이 계속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우성사료는 27일 동안 기관이 계속 매수했어요. 자, 이건 뭐냐? 일자별로 계속 매수하는 기관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이 종목을 3일 연속 매수했다. 연속 매수 일수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에 또 더 쉽게 알아본다 라고 하는 건 뭐죠? 7251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주식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공매도란 말이에요. 공매도.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사주 매입. 이 현황을 알려면 코드 번호 이렇게 7251을 누르면 이렇게 종목별로 이 공매도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한 건 요게 뜹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를 일별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일별로. 공매도를 항상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다. 그러면 7251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또 외국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하잖아요. 프로그램 매도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현황, 그 다음에 공매도의 지금 포지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번호가 7251로 내 종목, 특히 대형주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 이 친구는 요즘 공매도가 너무 많아. 단기간에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게 공매도의 비중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7251을 누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7022. 이건 뭐냐? 자, 이건 뭐죠? 장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장중에 확정치가 있어요. 확정치.
확정. 그 다음에 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확정치는 하루에 3번. 오전, 오후, 종가 이렇게 부분에 나서 이렇게 확정된 수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22를 누르면 오늘 당일에 확정, 매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체크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당일에 거래소는 순매도 종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스닥을 체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코스닥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코드 번호 7022. 그 다음에 순매수. 자, 이거는 7028이라는 순매수 종목들을 최근 3일 동안만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죠. 왜 그러냐면 5일날, 6일날, 7일날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는 거를 정만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위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28이라는 코드 번호를 쓰게 되면 연속 순매수를 최근 3일 동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타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쉽네. 어렵지 않네요. 자, 이 코드 번호 7028. 그다음 또 볼게요. 자, 평균치, 평균가. 도대체 얘의 평균가가 뭐냐? 메이저들의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그 평균 단가가 있어요. 이렇게 평균 단가가 있는데 뭐냐면 메이저가 언제부터 날짜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 친구의 평균 단가가 있어요. 메이저들의. 그러면 개인들의 평균 단가를 체크하면 개인들이 이날부터 이날까지 평균 프라이스의 에버러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이 날짜 기간 내에 얼마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들 이 날짜에 얼마만큼 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단가는 얼마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균값 조회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걸 오늘 배우네요. 그죠? 누구라도 이 종목에 대한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여기다 내 종목을 집어넣으면 특히 대형주는 정말 이거 체크를 해야 돼요. 메이저들의 평균가가 얼마냐. 평균가 떨어지면 사겠죠. 자, 평균가 올라가 있으면 팔겠죠. 그 평균 가격을 여기다 종목을 집어넣으면 나와요. 기간을 몇 월 며칠 정도에 이 친구들의 포지션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7219랍니다. 자, 이거 모른다? 증권사가 다르다?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돼요. 쉽게. 아셨죠? 자, 평균가 조회랍니다. 이거. 그 다음 뭐예요? 7215 이렇게 보세요. 자, 7215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별 매매. 정말 많죠. 자, 오늘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동안 12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자, 전체적으로 매도 순위가 많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놔서 기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많이 팔았구나.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종목들을 많이 팔았구나. 그다음 외국인들은 또 이 종목들을 많이 샀구나.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다. 외국인들은 어느 종목을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팔았다. 그 다음에 어느 종목을 이 기간 동안 이익 제일 많이 샀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코드 번호 7215.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믹싱을 했어요. 이제 종목을 쫙 이렇게. 그러면 디테일하게 종목을 볼 줄 알아야겠죠?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탑 종목만 이렇게 7030으로 이렇게 7030 코드 번호를 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현재가를 이 코드 번호 7030에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띄우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7030은 코드 번호를 집어넣어서 이 종목 대원전선, 솔본, SK컴즈, 페노션 이런 종목을 한 화면에 딱 뚫어놓고 관심 현재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거, 이 종목, 그다음에 요 체결 강도, 그다음에 체결 강도의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30이다. 내가 오늘 매수해야 될 종목을 3개를 넣어놓고 현재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 오늘 매도량이 많네.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열을 해서 현재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현재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 여기 코드번호 7021을 써서 자, 이건 되게 좋아요. 차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현재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공매도 비중 나왔죠. 그 다음에 자본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체결 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창고 분석, 어느 창고에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뉴스가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 종목에서 내 관심 있는 종목을 하나를 켜놓으면 이 7021 화면을 켜놓는다면 이 체결량이라니 모든의 한눈에 한 종목만 볼 수가 있어요. 뉴스 나오죠. 창고 나오죠. 그 다음에 체결 강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현재가, 그 다음에 차트, 캔들 모양, 그 다음에 공매도, 그 다음에 상장수,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업종 분석, 업종 어느 종목인지, 어느 업종인지 여기 의약품 업종이네요. 이렇게 쫙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7022를 쓰면 702 하나를 쓰면 이렇게 현재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코드 번호가 7021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좀 여러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1, 2, 3 넣어놓고 내가 사는 종목은 여기 7021로 한 종목만 딱 집어넣고 이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이 또 이쪽으로 빼놓고 그죠? 여기다 관심 종목에 딱 집어넣고 그죠? 그렇게 되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코드 번호가 7021이다. D사 같은 경우는. 자, 또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루 만에 움직이는 창고 분석이에요. 일별. 도대체 어느 창고에서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치 샀냐? 일별 창고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날짜를 딱 주는 겁니다. 8413으로 쓰면 8413 D사 같은 경우에 이 날짜를 줘요.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이 증권사가 어느 정도의 어느 증권사가 얼마만큼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자, 메리츠증권은 8월 7일부터 언제까지, 8월 며칠까지 이쪽에 가장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창고겠구나. 그러면 이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창고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쉽죠? 그러면 이쪽에 주포구나,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주포, 메인 창구구나, 이렇게. 이 친구가 팔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겠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산다고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창고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사는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8413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체크를 해서 이 종목의 메인 창고들. 신한 창고가 가장 많아? 그 다음에 교보 창고가 많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8413이라는 D사의 코드 번호입니다. 자, 이건 또 뭐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입체 분석이에요. 자, 오늘 하루는 계속 어느 창고에서 많이 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창고에서 어떻게 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교보,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이렇게 매수 강한 거 이렇게 오늘은 삼성 창고에서 매수가 많구나. 이렇게 교보 창고, 신항, 매도는 이쪽이 많구나. 키움이 많구나. 하나제트가 많구나. 메리츠가 많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일에 체결되는 창고를 볼 수 있는 코드 번호가 8094입니다. 이렇게. 창고 분석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메인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서 계속 사요. 그 창고에서 계속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오늘 삼성 증권사에서 많이 사는구나. 삼성증권의 계좌 쪽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온구나. 오늘은 메리츠증권,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집계 기간 동안에 많이 산 창고가 오늘 또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겠죠. 이쪽에 메인 창고니까. 아셨죠?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HTS를 잘 다뤄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7043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에 가장 이슈가 되는 센 친구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0%에서 30% 이상 되는 것만 계속 실시간으로 10초마다 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가 친 종목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시세가 내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10초마다 재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한 섹터나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주도주를. 오늘은 딱 보니까 대선 테마주들이 다 강해. 오늘은 전기차가 강해. 왜? 주가는 대장과 부대장이 있어요. 제일 센 걸 대장, 나머지 부대장. 자, 대장을 따라와요.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같은 종목이 있더라 할지언정 대장 가장 빨리 치고 가는 종목들이 나머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대장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가장 센 친구를 아셨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센 친구를 매매하면 돼요. 그다음에 대장이 죽으면 시장은 이 종목군들 섹터는 꺾여요. 그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이게 7043 금일 등락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드 번호는 7043이라고 합니다. 자, 또 볼게요. 7051을 눌러보면 여기 보면 신고가 있어요. 신고가, 신저가. 신고가라는 건 되게 큰 의미를 합니다. 신고가. 신고가. 자, 신고가에서는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위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위에 잘하시는 분은 다른 거 않고 신고가 매매만 하시는 방법, 신고가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고가 부분들은 7052에 여기 보면 신고, 신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가 체크해 놓고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5일 동안의 신고가, 6일 동안 신고가, 그 다음 10일 동안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센 거잖아요.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특히 지금 어려운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자, 순간 체결량이 있습니다. 순간 체결량.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순간 체결량. 이건 회원사별로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CS에서 52만 주를 SK 하이닉스 샀다. 이거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대량 매매한 거나 이렇게 55만 주 이상 매매되는 것들만 체결되는 것만 여기다 설정을 해놓으면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종목을 세게 샀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뽀록뽀록 알 수가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8091입니다. 이거 순간 체결량. 어느 창구에서 어느 종목을 과감하게 확 들어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CS증권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골드막삭스에서 5만 주가 들어왔다. 이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어느 창구에서 어느 종목을 많이 샀어.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왜 많이 샀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이게 8091이라는 순간 체결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간 체결량을 다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증권사 외국인 창구까지 다 세게 들어오는 거를 5만 주 이상 들어오는 거를 매수 매도가 되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쉽죠? 되게 꿀팁입니다. 꿀팁. 꿀팁이라고 얘기하죠. 예. 자, 그 다음 8091. 자, 8091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 특징주만 딱 나오는 게 코드 번호가 8091이에요.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뽀록뽀록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를 8091을 쳐보면 마켓 워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특징주만 포착하는 거예요. 특징주라는 거는 오늘 시장에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나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를 한눈에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뭐냐? D사의 코드 번호는 8091이에요. 8091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는 뭐 영업이익이 안 좋다. 여기 뭐 카카오 택시가 나온다. 뭐 영업이 증가됐다. 이런 특징주, 시세를 내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는 특징주가 요거만 또 선별이 돼서 나온다. 8091이라는 코드 번호를 씁니다. 자, 이렇게 다운 볼까요? 그 다음에 뉴스는 항상 봐야 되거든요. 뉴스는 종합 뉴스라고 해서 코드 번호 7001 장중에 내 종목이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7001에다 넣고 내 종목을 딱 집어넣으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는 여기서 캐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8534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종목 내가 자리 비울 때 이 가격이 오면 살 거야. 그럼 그 가격을 계속 쳐다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SK증권을 현재가 1,000원 밑에서 1,000원 이상 900원 이하 이렇게 나오면 이 가격이 도달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빵 터져서 매수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정말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 근데, 너무 많은 관심 종목이 있어요. 얘도 보고 싶고, 저거도 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장 창고에다가
집어 넣어야겠죠. 7059에다 내 관심 있는 종목을 쭉 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중에서도 가장 또 사볼만한 종목을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7030 아까 현재가 미니 현재가에다 종목을 나열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열된 종목 중에서 나 매수할 거야 라는 거 어떻게 해요? 7021로 이렇게 현재가를 디테일하게 보면 퍼펙트하게 종목이 끝나는 거죠.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계 증시를 보려면 8314로 해서 글로벌 증시, 미국, 영국, 유럽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들을 딱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글로벌 증시의 시세를 8314로 눌러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차트 설명하는 거는 HT에 설정하는 코드 번호는 여기까지 세계 증시로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느끼셨죠? 예. 모든 것은 내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남이 예측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쉽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자, 사람이라는 건 도구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구로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서 내가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여태까지 HTS에 이렇게 광대한 자료들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나는 그동안 왜 활용을 못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천리길도 한 걸음마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 아셨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사람들은 이걸 다 배제해버리고 매수 매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 하나예요. 왜? 나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내가 전쟁을 하는데 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상대편은 나한테 총을 쏘는데 나는 총이 없어요. 그럼 집니다. 그럼 내가 총을 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은 전쟁터 나가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광대한 자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증권 이렇게 HT에서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몰랐을 거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었던 거예요. 자, 이번 계기로 내가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HTS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HTS까지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를 봤어요. 이렇게 조작하는 거를. 정말 쉽죠? 그쵸? 너무 쉽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또 궁금한 거는 Q&A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당첨되신 분 올려드릴게요. 바올라님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문제. 자, 코스피 지수 포인트는 어디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2050포인트. 거기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000짜리 3000.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50포인트에서 거기서 며칠 동안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다가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를 레벨업 하는 순간 우리나라 지수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 하나 내드려야겠죠. 자, 우리나라 바닥 저점이라고 얘기했던 기관들이 거래소는 만약 가장 많이 매수했던 포인트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포인트에 우리가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만큼 오면 저점에 가담을 해도 됩니다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또 포인트 내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Q&A 아까 답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 밑에 오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서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뭘까요? 라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숙제입니다. 자,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배워 나간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가 직접 매수도 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장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때는 지나갑니다. 이런 얘기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지나갔었어. 근데 그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어려우면 쉬어면 돼요. 휴식도 매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도 더 정말 알찬 정보를 가지고 또 알찬 강의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몸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많이 나오니까 몸 건강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매매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 수익을 말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